내년 2025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배양 등의 재생의료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허용이 됩니다. 오상신경외과와 연세오상병원은 이 줄기세포 치료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와 도전을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노력은 오상의 전문 치료 영역인 자율신경계 질환과 일부 신경계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줄기세포 시술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극복이 쉽지 않았던 증상이나 질환의 치료에 조금 더 진일보한 치료법이 많이 등장할 거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의 대안으로 첨단 재생의료가 떠오르고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재생의료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을 하거나 회복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인체의 세포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세포치료나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을 의미합니다. 이 유전자 치료와 조직공학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첨단 재생의료의 한 축인 세포 치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재생의료 분야 제도를 한국보다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미 2007년부터 그리고 일본은 2013년경부터 선제적으로 재생의료를 유연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이전 영상에서 오상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참고 데이터로 설명을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유럽과 일본의 데이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2016년에 재생의료법을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말 유럽이나 미국보다 한참 앞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황우석 박사님 사건 이후에 좋지 않은 인식과 편견으로 이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국내에서도 이 첨단 재생의료 관련 법령 첨생법이 실제는 2020년 8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20년 8월에 시행된 첨생법은 실제 환자 치료에는 실용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대학병원에서 몇몇 임상 연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환자분들이 줄기세포 치료 등을 받기 위해서 일본이나 유럽으로 해외 원정을 떠나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유출도 아마 조 단위가 넘는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은 감은 있지만 국내에서도 올해 2월에 첨생법 개정안 시행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내년 2025년 3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배양 등의 재생의료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허용이 됩니다. 이 첨생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을 좀 살리고 해외 원정을 통한 줄기세포 시술로 해외로 흘러들어가는 막대한 외화도 줄여보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라도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풀어서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보자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번 첨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상 연구의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과 함께 난치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중증이고 희귀하고 다양한 질환에서도 임상 연구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수의 질환에서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등의 치료 시에 단순히 현재처럼 분리하고 농축하고 활성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세포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치료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증상이나 질환에 어떤 형태의 줄기세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극복이 쉽지 않았던 증상이나 질환의 치료에 조금 더 진일보한 치료법이 많이 등장할 거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제도적 변화에 발 맞추어서 오상신경외과와 연세오상병원은 이 줄기세포 치료에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연구와 도전을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노력은 오상의 전문 치료 영역인 자율신경계 질환과 일부 신경계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줄기세포 시술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의 치료나 외상이나 운동을 하다가 척추나 관절을 다쳐서 인대나 힘줄에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당뇨나 고지혈증,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치료,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질환의 치료에도, 즉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증상이나 질환에도 줄기세포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치료 결과에 실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를 대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되, 현재의 치료가 효과면에서 제한적이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고려해 보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시작으로 이런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면, 여느 의학적 치료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현재의 치료로 대안이 명확하지 않는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는 치료 결과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재생치료를 병원에서 하겠다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허가를 위해서는 이 첨단 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인력, 표준 작업 지침서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인 연구 책임자, 연구 담당자, 인체 세포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이런 기준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도 이수해야 하는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첨단 재생의료 실시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과 장비, 인력이 갖추어지고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하게 되면 첨단 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오상에서도 시설과 인력과 제반사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부터는 현재 압구정이 아닌 인근에 있는 학동역으로 병원을 이전해서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허가를 득하고 진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자율신경이나 줄기세포 치료에서 보다 첨단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에서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저희가 이전하게 될 병원 소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몇 편의 줄기세포 관련된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와 관련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